네,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고요. 왜 그렇게 상승을 볼 수밖에 없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상승 시작점이 설날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상승이 아직도 멈출 기미를 안 보이고 있고, 이 기세가 52K까지 닿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좋은 관점이 어디까지 진행됐냐,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서 확인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전고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살짝 가려졌지만 코인베이스 차트도 현재 반등 중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차트도 일봉상 단기, 중기, 장기로 깔리는 이 정배열이 완성됨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뮤터블 X 또는 아카시, 빔, 렌더러 같은 이 게이밍과 AI 코인에서 강세가 나옴에 따라서 전고를 가뿐히 뛰어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자에 ETF랑 그레이스케일의 매도세의 싸움에서 총 물량이 순매수로 전환함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장세가 나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부정할 수 없는 상승이 시작됐고요. 비트가 1년 전이죠. 15에서 16K부터 20K 돌파하고 30K, 40K 돌파하고 지금 50K, 52K를 달성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알트장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618 조정이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99일선 지지 구간이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의 내용을 미리 인지해 놓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트가 폭등한 순간부터 막을 수 없는 상승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떤 걸 뜻하냐면 한 번 하락한 이상 또는 한 번 상승한 이상 그 기세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 코인, 주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코인이나 주식이나 지수나 이런 부분들에서 재밌는 점은 이렇게 하락이나 상승이나 한번 모멘텀이 움직임이 확정되면은 이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단기에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한번 확정받은 그림, 장기선을 이탈한다든지 역배열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확정받는 그림은 이 매도 매물을 다 소화할 때까지 반등세로 전환할 수 없고 계속해서 그 그림, 그 추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투자 심리입니다. 그 심리가 뭐냐면 하락을 할 때 영향을 받는 요소는요, 포모가 아닌 퍼드, 가짜 뉴스들이나 안 좋은 뉴스들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좋은 뉴스들에는 이 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과 같은 상승장, 이거를 뒤집어 놓은 꼴,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는 차트에서는 퍼드가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채굴자 물량, 하락량이 많았나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각종 찌라시들 거의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승이라면 포모, 지금과 같은 ETF 이슈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슈라든지 그런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승장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요, 작년 1월 지금으로부터 1년 전부터 상승이 시작돼서 좀 길게 볼 수 있는 약세장을 한번 거치고요. 그다음에 주봉상 정배열이 뜨면서 1번 국면과 2번 국면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1번 장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을까? 2번 장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을까? 사람에 따라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압도적으로 2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동그라미 또는 빨간색 원이 있는 시점으로부터는 ETF 얘기가 나오면서 또는 각종 이슈가 퍼지면서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존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번에서는 기존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그에 더해서 아예 매매를 안 하던 사람들이 유입됐다는 거죠. 그 유입된 사람들이 21년도에 물리고 떠난 사람들이 될 것이고, 굳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지인에게 야 비트코인 아직 안 샀냐? 이런 가스라이팅 당해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때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상승 구도와 1번과 2번의 차이를 보고 이 다음에 벌어질 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신규 유입이 들어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신규 유입이 끊길 거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국면에서 과연 신규 유입이 끊길 수 있을까? 즉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신규 유입이 안 들어와서 하락장이 시작되는 그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대세 상승이 그냥 계속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고 적혀있죠. 누가 주장하는 거에 그 반대로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 반발 심리는 본능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락할 때 매수해라 라는 말은
사람들은 실행하지 않고 반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꼬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지금과 같은 장에서 꼬시고요. 유입이 많이 되고 그로 인해 매수를 할 테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가격으로 인해서 또 꼬시게 되겠죠. 계속 반복됩니다. 올라가고 신규 유저 꼬시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영상 썸네일을 보면은 막을 수 없는 상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투자 심리와 이 상승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다음 알트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논리적으로 해설할 수 없는 상승작이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적에는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좋은 책도 있죠.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상승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구도와 이 심리가 완벽하게 이해된다면 다음 부분, 2번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열로 인한 하락은 필연적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알트장하고는 좀 연관이 없어 보이나 이 부분을 보시다 보면 알트장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락이라는 내용은 이전에 말했었던 이지선다의 개념이거나 주로 사람들이 말하는 해지용, 이중 관점은 아닙니다. 그랬던 적도 없겠지만요. R-호들 레시오라고 하는 보조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호들 레시오 지표는 어떤 걸 뜻하냐? 결국에는 한 주짜리 대 1, 2년짜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분모에는 1, 2년짜리가 들어있고 분자에는 일주일짜리 홀딩 수가 되거나 아니면 금액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지수를 나누겠죠. 그러면 이 수치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가 있다면 지수는 무조건 단기 투자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모가 되는 이 수치는 사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메인 팩터는 1주짜리 수치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고 밑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자, 코인장이 대세 강세장 또는 불장일 때 어떤 요소에 의해서 하락이 발생하죠? R-호들 수치가 깎일 때 단기 투자자 1주짜리 홀딩 수가 깎일 때 가격이 내려가죠. 확대 보면 이 그림에서 내려가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선 원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자로 인해서 하락이 결정됐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21년도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 투자자가 꺾이고 좀 흔들릴 때 차트가 불안정해지고 하락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R-호들 레시오라고 하는 수치는 일단은 1000이라는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단기 투자자로 인해서 장세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지금 수치가 어떻죠? 1000을 비로소 거의 넘긴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급의 구역은 단기 투자자의 감정에 따라서 야 이거 올라갈 거다, 이제 내려간다 이런 감정에 따라서 가격이 좌지우지되는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아까 페이지를 나눴던 것처럼 구간이 나누게 되는데요. 1단계가 약간 준비 단계라면 이 점선 원 같은 경우에는 과열 구역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역이 그래서 어디냐? 현재 구역은 과열 구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중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이 과열 구역으로 도달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변동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즉 단기 투자자가 흔들리고 이에 따라서 하락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구간이 거의 예정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명으로 인해서 알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락으로 인해서 알트장이 나온다고?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21년도를 한번 비교해가면서 설명해 볼게요. 21년도의 상승 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20년도 10월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7개월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그냥 돈들을 뿌려댔고 달리 말해서 M2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게 약간 근본적인 해설이 되겠지만 투자 상품의 상승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거품이 끼게 되어서입니다. 즉 거품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거품을 상승에 있어서는 필연적이며 이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거품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단기 투자자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단기 투자자로 인한 하락이 그냥 예정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그림은 고점이 갱신되면서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단기 투자자 상승, 단기 투자자 하락 이런 구도로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또한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알트코인이 설명되는데 단기 투자자로 인한 상승과 단기 투자자로 인한 하락 그리고 다시 또 패턴을 다시 반복할 때 그 중간 위치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단기 투자자가 들어온 다음에 하락을 맺고 다 떠나게 되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단기 투자자가 꼬이게 되는 순간 이때 알트코인의 폭등이 나오게 된다입니다. 즉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승이 어떻고 하락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단기 투자자가 어떻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새로운
장세를 전환하는 새로운 단기 투자자가 감정에 휩쓸려서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이 횡보하다 상승을 하는 시점이 될 것이고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상승하는 그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캐리 프로토콜 잡코인이죠. 2월 2일경에 대략적으로 2원으로부터 한 10원까지 4-5배 상승했습니다. 그럼 그 위치가 어디였냐? 아까 말한 단기 투자자가 유입되고 떠나고 다시 새로운 장세가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에서 알트코인이 폭등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월달이고 3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냥 한 달 뒤에 나타났죠. 비트코인 단기 투자자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새로운 장세 만들어지고 새로운 투자자들 들어올 때 아까 봤었던 장이 또다시 반복돼서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날짜로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4월도 마찬가지. 3월 26일에 단기 투자자 유입 떠나고 다시 들어오고 이때부터 준매이저의 상승이 시작됐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코인명이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이클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트코인이 상승했다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차트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의 상승이 좀 독특합니다. 다른 장을 보면요. 고점에 갱신하는 그런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가 다시 유입되고 올라가는 자리엔 비트가 고점을 갱신했는데 이더리움의 상승은 하락의 거의 초입 단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최근과 비슷하게 99일선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반등이 나오나 고점이 갱신이 안 되는 자리에서 날짜를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런 차트적인 좀 특이점을 제외한다면 거의 2월달과 3월달, 4월달 비슷한 구도로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지금 현재를 말씀드릴게요. 위에서 봤었던 이 R2 구조가 현재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차트를 보면 618 구간부터 하락을 맞이하고요. 횡보를 하거나 지지 구간이 나오게 된 게 99일선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죠. 이때가 되거나 거의 막을 수 없는 상승이 시작되는 걸 양봉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알트코인들 차트를 보면은 날짜를 한번 보세요. 방금 설명드렸던 차트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알트코인 차트들이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차트랑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비트코인 신규 투자자 유입 떠나고 새로운 애 들어오고 알트장 시작되고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세이코인과 이뮤터블 X, 비맥스 코인을 보면은 특정 테마에서 신고점을 갱신하는 차트가 여러 코인에서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로 레이어 1이거나 AI거나 웹3 이 테마에 국한돼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사실상 10월 달에 벌어졌던 게 상승하다가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시작점. 이 10월 중순에 1번 알트장이 나왔었고 큰 그림에서는 2번 알트장이 상승했다가 618, 99일선 지지에 다시 유입되는 설날의 상승 자리 이 자리에서 2번 알트장이 나오게 된 거고 그러면 이 다음 그림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제가 뭘 설명을 하겠어요. 그냥 세 번째 국면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비트코인이 파동적으로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알트장 세 번째 신호는 거의 확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걸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한 5줄로 정리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지금까지 설명한 메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알트장 나온다 이 메타로 알트장은 계속 될 겁니다. 왜냐?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나오게 되는 그림을 안 보여줬어요. ETF 영향 때문에 도미넌스도 바뀐 것 같은데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더리움이 도미넌스를 흡수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메타로 알트장은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때 호구처럼 털리지 말고 그냥 알트코인 들어가십시오. 여기에 굳이 설명은 안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번 반복되는 질문인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 물을 거면은 그냥 현재가로 긁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물리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하락보다 상승을 봐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알려줘도 매수 안 할 겁니다. 올려줘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현재가로 긁으세요. 그냥 매수 안 하는 것보다는 물려있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피날레는 이더리움이 될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무리 코인이 100% 올라가더라도 10% 하락, 20% 하락에 집중할 거라면 그냥 숏이나 치십시오. 저랑은 좀 반대되는 의견이니까 그냥 이런 분들을 숏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번 강조드려도 많은 분들께서 집중을 못 하시는데 특히나 신규 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매집하거나 매수할 거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 언어방에 들어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제 언어방은 고정 댓글에 올라가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매번 설명을 안 하냐, 대부분의 코인들은 선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슈퍼벌스나 빔 같은 거 이런 애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차트에서 긁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선매집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또 동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AI 코인들도 이미 선매집이 끝난 상태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카시나 렌더러 그런 차트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집하지 않은 타오 코인 차트, 비트댄서도 현재 가격이 얼마나 올렸는지, 모든 알트 코인들은 이 경제 언어방에서 시작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